전병헌 전 정무수석, 현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정한 바가 없음을 그 어떤 불법에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담하다. 의원님, 오늘 발언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우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미방위에서 19대 때 4년 동안 전병헌 전 수석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읒이 전병헌이고 치읒이니까 순서가. 그래서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리고 저 말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저도 거꾸로 의문점이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 자금을 위해서 뭐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 출마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이제 예를 들면 밥값 정도를 지불해도 걸리면 그대로 의원직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이것도 검찰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 되게 제가 궁금한 저도 거꾸로 그래서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전병헌 수석에게 불리한 정황들도 있지만 거꾸로 검찰이 얘기한 피의 사실 중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성역 없이 이미 성역 없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라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다고 해서 과거에 또 더 엄격하게 하라는 분들도 계신데 마음은 엄격할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좀 부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검찰에 가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보통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선임 수석이었죠. 선임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국민들한테 뭐 본인은 억울한 게 있지만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한데 왜냐하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국정홍보처 뭐 차장도 하시고 그 홍보 라인에도 경험이 풍부하시고 당직도 이렇게 여러 중요 당직을 다 맡으셨죠. 사실 국회직은 당연직 비슷하게 선수가 쌓이면 맡을 수 있지만 당에서 중요한 당직들은 당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초선이면 대변인 그리고 이제 재선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정책위 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하게 되는데 3선 의원인데 그 자리를
처리를 다 거치신 분이 이분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니까 이제 국민들께 심려 끼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경황이 없으셨는지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해와 의문을 풀겠다.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오해와 의문을 풀겠다고 하시는데 뭐 오늘 가서 본인의 변론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사실 이렇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의 가장 선임 수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당직을 두루 거친 분을 이렇게 전격 소환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증거나 진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험을 하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검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죠.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만 정치인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도 본인이 무죄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해도 보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유죄라는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도 쉽긴 하지만 검찰이 여당의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소환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959 19파 이 조폭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이제 저도 제가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959 19파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명확한 조직 폭력배다 이런 걸 알고 통화했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명함이나 신분을 밝힐 때 내가 조직 폭력배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시고 보통 또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검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는 이제 보좌진하고 통화를 실제로 현금화를 해주고 나서 한 나흘 후에 전병헌 전 수석과 직접 이 사람이 통화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이유로 통화를 했을 것보다는 이 현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직접 한 것 같다라고 검찰은 이제 사건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만 검찰처럼 또 의문을 가질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수사를 살펴봐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돈을 현금화해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전병헌 전 수석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보좌진만 알았다라고 할지 뭐 나도 이거에 관여한 바가 별로 없다 어떻게 얘기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맨입니다. 네.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의혹은 이 후원금을 돈 세탁을 해서 전 전 수석이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을 전 전 수석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직 비서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강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믿고 싶죠. 믿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발표할 부분들을 지금 앵커께서 콕콕 찝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까 959 19파? 뭐 저는 이 부분이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 공표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마치 영화처럼 갑자기 조폭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 이상한 스토리가 엮어지는 것 같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신분 전체를 알았을까? 이런 의문을 처음에 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4일 후에 통화를 엮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도 통화를 하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다. 하루에도. 그래서 그렇게 막 스토리를 쫙 엮기에는 또 무리도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의원실의 비서들이 하는 일을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특히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하시고 정책위 의장 하시고 되게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정말 바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의원 사무실의 회계나 이런 것을 본인이 관리를 할 정도로 시간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의원실의 구조라는 게 수석 보좌관이 있고 회계는 이제 회계 담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구성을 하겠지만 그 세세한 거를 알 길은 없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시겠지만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쫙 맞힌 스토리에서 보면 그 스토리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증거와 증언들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시는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폭 얘기는 자금 세탁을 도와준 그 조폭과 전 전 수석이 직접 통화를 한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의혹이었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나온 의혹이요. 기프트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롯데 측에서 전달된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의 가족이 사용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기프트 카드 부분이 사실 죄질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명확한 그 누가 사용했는지가 명확한 근거가 이제 검찰에서 확보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박모 전 민정수석 이제 어느 정권에서 그분이 자기 부인이 이제 백화점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증거가 남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입장을 밝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흘리는 게 사실 이거 작년에도 알고 있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가족들 얘기라서 말을 안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프트 카드도 무기명 선불 카드라서 실제 포인트를 적립 안 하면 누가 썼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적립하면 누가 썼는지가 명확하죠. 신원관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마 가족이 썼다고 검찰에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병헌 전 수석이 몰랐다고 하기도 가족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돈도 이제 3억 원을 실제로 이제 의원실에서 썼는지 뭐 8천만 원을 썼는지 이 부분은 확실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게 뭐 몇백만 원 이상의 단위가 들어가면 의원실에서 그 정도 정치 자금을 쓰는 거를 국회의원이 몰랐다고 하긴 좀 어렵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과 책임이 모두 보좌진의 영광과 책임이 모두 국회의원 몫이죠, 사실은. 몰랐다고 하면 몰랐다는 것 자체도 또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프트 카드 같은 게 이제 구체적인 증거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난주에 좀 제기하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 수석이 당시에 야당 소속의 미방위원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로비가 다른 의원들에게 뭐 안 갔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원래 2016년 7월에 이게 한 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도의 헤드라인은 전병헌 수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하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구새누리당 여권 중진이 롯데 홈쇼핑 제어가 과정에서 그냥 무지막지한 돈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9개의 롯데 홈쇼핑 제어가 담당자들의 대포폰을 확보했는데 그 대포폰과 안에 통화했다고 된 정치인들을 다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 요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보도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미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어가 과정을 자꾸 이제 야당 의원이었던 전병헌 수석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제어가 과정에 야당 의원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미방위원장이 가장 힘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여당 의원들이 제어가 과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핵심 키는 당시 미방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당 핵심 업무를 했던 담당 공무원들. 오히려 그래서 롯데홈쇼핑이 로비를 하면 1차 로비 대상은 미래부 담당 직원이다. 그리고 미래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병헌 전 수석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되지만 1차 타깃은 당시 야당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 전수조사 하셔야 합니다. 이두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일단 로비를 할 땐 여당 의원들이나 실세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도 이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발목을 잡거나 이러면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일정 부분은 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의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롯데가 그랬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경우는 이게 전병헌 전 의원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이나 자금세탁법 위반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뇌물죄,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가 되니까 이게 과연 재승인 로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네.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양형에 있어서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가성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뇌물죄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말씀드린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법은 또 문제가 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부분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 선임 수석까지 저렇게 하는데 다른 구 여권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도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나 다 수사를 하겠죠. 물론. 네. 네. 검찰의 수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의혹으로까지 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뇌물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엔 구 여권의 실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증거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자꾸 토론을 하게 되니까 대단히 송구하고 좀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최경환 의원으로 향한 이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는 이게 뭐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증언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고요.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자수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수서 안에 이제 최경환 그 전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원의 특활비를 그 당시 이제 이게 자꾸 정치권에선 특활비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용처를 투명하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특활비가 좀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로비를 위해서 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1억을 주게 되었다.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그 제안에 따라 이런 이제 자수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현수 기조실장도 같은 맥락으로 기재부 장관이 신박 실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내부 그 회계 장부까지 검찰이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증언과 증거 자료들은 이제 최경환 의원이 1억을 받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정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을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요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10,000원권으로 89톤이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눈먼 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법령에 따른 것이고 정보 분사, 국정 수행 등에 최소화해서 지원한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맞섰던 이 말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뇌물수수,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있어서 부총리일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예산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최경환 전 장관, 그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해서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회의원이나
총리나 이제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만 사실 대가성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도 그렇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유죄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요. 그리고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진술은 저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국회 정보위원이고 예산위원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국정원 특수활동부가 우리나라는 투명화돼야 되고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GDP 규모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물론 한 4천 몇백억 외에 예비비나 다른 정부 부처에 숨어 있는 돈까지 하니까 이제 8천억이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면 필요한 돈이죠. 근데 제대로 안 쓰여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가성을 인식하고 정말 뇌물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소신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또 수사를 받으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에 대한 뭐 수사 내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여러 명이다. 예, 지금 이렇게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범죄에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증거와 증언이 있으면 수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이 굉장히 문제인 것은 그렇다면 검찰이 이거를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또 유죄가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혐의가 있으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넓게 봐서 뭐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거다 이런 거 가기 이전에 저는 국회하고 권부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이면 할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말 한마디가 논란을 부른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 써주나요?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하늘이 준엄한 경고.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요. 어떻게 최고 그냥 최저 의원이라. 네, 이번 주인공은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입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발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요.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 원로인 김동호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당인가 했다. 어떻게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분이 최고위원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전에 이제 최경환 의원 갖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1억 수수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대가성 갖고 법률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했지만 최경환 의원 1억 받은 사실도 이제 그 부인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표현을 썼던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내가 돈 받은 게 사실이면 할복하겠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과거에 신강호 법무차관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발언이 강도가 높아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복 자살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데 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의도치 않게 뭐 본인이 의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 말을 하면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여해 최고위원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이제 그렇게 정치 경험이 길진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네. 이분도 본인이 해명을 할 때는 이게 준엄한 경고 심판이라는 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의 발언을 소개했다고 해명은 하지만 이런 발언 자체를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불행 그리고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예로 든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세기 전후에 우리나라의 부족국가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족국가 중에 부여라는 국가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리고 우제전법으로
나라의 기륭화복을 점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 말은 우리나라의 시계를 부족국가 시대로 돌리는 얘도 적절치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설화가 생기면 그걸 빨리 사과하고 끝내야 되는데 천벌이라고 말했다는 네티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렇다면 포항 시민은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뿐인데요. 그럴 때 그냥 빨리 사과하시고 네. 뭐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말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빨리 사과해라. 예, 이게 좋은 조언으로 정치 선배로서 하시는 조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갈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런 모험을 하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네. 검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죠.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만 정치인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도 본인이 무죄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해도 보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유죄라는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도 쉽긴 하지만 검찰이 여당의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소환한 건 사실일 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959 19파 이 조폭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이제 제가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959 19파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의 명확한 조직 폭력배다 이런 걸 알고 통화했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명함이나 신분을 밝힐 때 내가 조직 폭력배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시고 보통 또 직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검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는 이제 보좌진하고 통화를 실제로 현금화를 해주고 나서 한 나흘 후에 전병헌 전 수석과 직접 이 사람이 통화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이유로 통화를 했을 것보단 이 현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직접 한 것 같다라고 검찰은 이제 사건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만 검찰처럼 또 의문을 가질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수사를 살펴봐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현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인정한 바가 없음을 그 어떤 불법에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담하다. 의원님, 오늘 발언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우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미방위에서 19대 때 4년 동안 전병헌 전 수석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읒이 전병헌이고 치읒이니까 순서가. 그래서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리고 저 말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저도 거꾸로 의문점이 있는데 네.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 자금을 위해서
뭐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 출마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이제 예를 들면 밥값 정도를 지불해도 걸리면 그대로 의원직 박탈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이것도 검찰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 되게 제가 궁금한 저도 거꾸로 네. 그래서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전병헌 수석에게 불리한 정황들도 있지만 거꾸로 검찰이 얘기한 피의사실 중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성역 없이 이미 성역 없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라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다고 해서 과거에 또 더 엄격하게 하라는 분들도 계신데 마음은 엄격할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좀 불편 부담. 부당한 건요. 그 돈을 현금화해 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전병헌 전 수석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보좌진만 알았다라고 할지 뭐 어떤 나도 이거에 관여한 바가 별로 없다. 어떻게 얘기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맨입니다. 네.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의혹은 이 후원금을 돈 세탁을 해서 전 전 수석이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을 전 전 수석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직 비서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강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믿고 싶죠. 믿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할 부분들을 지금 앵커께서 콕콕 찝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그 959 19파? 네. 뭐 저는 이 부분이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 공표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마치 영화처럼 갑자기 조폭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 이상한 스토리가 엮어지는 것 같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신분 전체를 알았을까? 이런 의문을 처음에 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4일 후에 통화를 엮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도 통화를 하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다. 네. 하루에도.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스토리를 쫙 엮기에는 또 무리도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흔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의원실의 비서들이 하는 일을 다 알 것 같잖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검찰에 가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보통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선임 수석이었죠. 선임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국민들한테 뭐 본인은 억울한 게 있지만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한데 왜냐하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국정홍보처 뭐 차장도 하시고 그 홍보 라인에도 경험이 풍부하시고 당직도 이렇게 여러 중요 당직을 다 맡으셨죠. 사실 국회직은 당연직 비슷하게 선수가 쌓이면 맡을 수 있지만 당에서 중요한 당직들은 당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초선이면 대변인 그리고 이제 재선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정책위 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하게 되는데 3선 의원인데 그 자리를 다 거치신 분이 이분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니까 이제 국민들께 심려 끼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경황이 없으셨는지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해와 의문을 풀겠다.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오해와 의문을 풀겠다고 하시는데 뭐 오늘 가서 본인의 변론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사실 이렇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의 가장 선임 수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중요한 당직을 두루 거친 분을 이렇게 전격 소환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증거나 진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